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자,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함께 하시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는데 엄청 춥죠? 정말 춥습니다.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우리 올겨울 애청자들. 들어서 예. 좀 가장 추웠던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영하 10도 정도. 뭐 상당히 춥더라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옷 단단히 챙겨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 김종배 시선집중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하고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에 대해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이례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예, 법무부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요. 울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사건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네.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공소장을 원문에 제출하지 않는 게 낫겠다 네. 판단을 했던 거였고요. 이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국회가 요청을 하면 공소장을 제가 제 기억에 맞다면 예를 들어서 뭐 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지우고 그런 아주 그렇죠. 그 사생활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 신상이라는 네. 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우고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게 그때까지. 국회법에 따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아무래도 좀 이런 의심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가 됐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총선에서 이 13명이 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 저번 지방선거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나 뭐 야당에서 법사위에서 뭐 쓰고 이럴까봐 그런 우려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만 이제 법에 있는 거예요. 규정상 있는 거. 특히 피의사실 공표죄는 공소되기 전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그렇죠. 사실 국회가 정부한테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예. 어차피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게 공소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이 사건만 이렇게 이 건만 공개를 거부했다. 이 부분은 조금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헤아려 보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아주 거센 반발을 산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망신주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특별한 계기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 온당한 그런 결정이냐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신기할 정도로 오늘 동아일보에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됐어요. 네. 바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그 공개를 안 한다고 공개가 안 되는 제 말이요. 그게 그렇죠. 사실은 공개를 안 하면 이제 만약 공개를 안 하면 이게 목표를 달성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 정부 입장에서. 네. 근데 어차피 공자가 그 공소자가 공개적으로 된다는 의미도 보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사소장이나 뭐 다른 거 내용이긴 하지만 어차피 언론에 하든 어떻게 하든 공개가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굳이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네. 또 빌미가 돼요, 사실은. 그러게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 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이제 그 민감한 부분은 다 지우고 네, 지우고 제출하기 제출이 때문에 됩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 같지는 않고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이게 과연 그 온당한 지금 논리인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공소 되죠. 제기가 됐는데요, 뭐 벌써. 이게 보통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것은 기소 전 단계에서 성립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론권이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일방적 언론 플레이에서 피해를 보거나 이럴 소지가 적다라고 그겁니다. 보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는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재판 이후에 가면 당사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변호인, 피고인, 검사 이렇게 세 주체 정도인데 피고인이나 변호인하고 뭐 같이 하는 거니까 두 주체가 당사자가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수평적 공방이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전제하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는 공개가 되는 그때 건데. 공개하더라도 변호인이 다시 반박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문제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괜찮다라는 거고 그 이전에는 지금 말씀처럼 검찰이 혼자서 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범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는 법무부의 주장도 솔직히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부족합니다.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전 어떤 조국 전 장관 일가 그 수사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공소장에서 일부 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준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사례니까 놓고 본다면 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과연 온당한 조치인가는 솔직히 좀 따져볼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그 김진아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미 공개가 됐고요. 아니 공개될 게 저는 뻔한데 그거 네. 왜 그랬나 사실 싶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런 공소장 단독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에서 입수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 루트도 이제 막힌 거죠. 아니 알겠습니다. 이것만 그렇게 할지 앞으로 그렇게 할지는 근데 또 추미애 지켜봐야 장관이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입장을.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좀 정말 안 할 것인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주목을 하는 게 어차피 공개가 되는데 재판이 시작이 되면 네. 그런데 공개가 안 되는 게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두세 달. 네. 결국 이제 그 초점을 여기에 맞추더라고 언론은. 그러면 이 두세 달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중시했던 게 아니냐. 왜 두세 달이냐.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총선 일정을 네. 고려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거 지금 뭐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 손학규 대표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어제 탈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완전히 와해 분위기입니다. 네. 또 이찬열 의원 탈당으로서 바른미래당 의석수가 20석에서 19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됐고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 국고보조금 한 1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거기에서 80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른미래당 이제 탈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제 임재훈 사무총장,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가 무더기 해임됐고요. 또 호남 중진 의원들이 또 무더기 탈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들은 손학규 대표가 오는 10일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뭐 대충은 이미 다 이제 나와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나홀로 정당 네. 손학규 대표만 지키는. 총선을 앞두는 정당에서 지금 네. 후보 될 사람이 2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당으로서는 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여의도에서 네. 손학규 대표가 왜 저런다고 분석을 해요? 여의도에서는 뭐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근데 절레절레 무슨 흔들어요. 생각이신지 이분이 그래도 당을 정말 지키려고 해서 끝까지 남으려고 저희는 기대를 했었는데 네. 보니까 이찬열 의원은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탈당할 때 같이 동반 탈당을 할 정도로 정말 측근 정도가 아니고 예. 3선인데 계속 같이 했지 같이 않습니까? 있었죠. 근데 이분마저도 손학규 대표를 버릴 정도라면 도대체 이 대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치를 어떻게 이제 그 개념 규정을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방향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어떤 가치. 가치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자기 나름의 가치를 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서. 없어요. 안 보여요. 들어보셨어요? 안 보여요. 그냥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래서 대표 그게 한다 답답한 이거가 거고요. 같이 예. 같다는 느낌 자꾸 들어요. 난 나갈 수 없다. 아니 대표한다. 정치가 자존심 싸움은 아니잖아요.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임재훈 실장이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냈는데 네.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중진 내쳐서 할 게 뭐가 있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토담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만덕산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그러니까 의미죠. 그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몽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몽리를 부린다. 제가 볼 땐 그거로밖에는 좀 설명이 안 되는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쪽에서도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운 광경을 하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통 정치에서는 숫자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치는 숫자 싸움이다.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역현상입니다. 네. 숫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유.
이 현상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새로운 정치 현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그리고 또 당연히. 중진 의원들이 남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 선거 보조금 때문이었거든요. 100억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날아가게 생겼으니 그러게요. 탈당입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인터뷰 한번 해보죠 여기서. 저도 인터뷰 요청을 많이 넣었죠.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한사코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저희는 언제라도 아니 뭐 그 정치 인터뷰 평론하는 사람들도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이라고 해서 보통 어떤 뭐 전략, 네, 계획, 그렇죠. 무슨 포석, 그렇죠. 뭐 수 이런 거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두 분께도 질문을 설명이 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저도 불가능해요. 민주당 의원이나 뭐 보좌진들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손을 들 정도로 무슨 속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열심히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찬반은 둘째 치고 네. 좀 알고 싶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진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가수 승리에 대해서 입영 통지를 병무청이 내렸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승리가 1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네. 병무청은 결국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병역 의무 부과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입영 통지를 했다고 밝혔고요. 네. 사실 승리는 지난해 3월에 그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입영을 한 차례 연기했었습니다. 네. 그게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랬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30일 승리의 상습 도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네.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면 한번 그 입영 연기 신청을 했으면 더 연기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다른 사유로는 가능한데요. 네. 아마 안 될 겁니다. 똑같은 다른. 사유로는? 한 번 더 사유가 할 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려면 할 30세? 수 있는데 예. 그건 이제 병무청에서 또 판단할 부분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입영을 해야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입영을 안 하고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와 네. 입영을 해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차이가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같아요. 제가 뭐 군판사를 했었는데 네. 뭐 제가 군사법원을 뭐 옹호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군사법원은 군 관련 법률 그러니까 뭐 탈령이라든지 군용물 범죄 그러니까 군 복무 중에 저지른 예. 범죄.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볼 수 있지만 네. 민간하고 같이 쓰는 범죄는 양형 기준 자체가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요? 예 군판사도 뭐 그 법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승리하고 여러 가지 공범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민간 법원 재판까지 볼 겁니다. 뭐 도박이라든지 뭐 성매매 범죄라든지 예. 횡령 같은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영 달리 판단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이 달라진다거나 네.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적답니다. 예, 적습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 그 불구속 기소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입영을 하게 되면 승리는 그러면 군대에서는 어떤 신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군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군 복무하면서 재판을 네. 받습니까? 오늘 군대 재판 기구가 뭐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부대별로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군단급의 군사 법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에서 뭐 복무를 하면 군단까지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재판 받는 날은 열외가 되겠군요. 근데 뭐 재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뭐 이것 때문에 뭐 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고요. 예.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재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그냥 심리 예. 끝나고. 예, 뭐 만약에 조사가 뭐 많이 비흡하면 모르겠지만 예. 아마 거의 다 됐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마 뭐 두세 차례 정도 재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법정에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있죠. 예, 1심 판결에서. 예,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군사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1심에서 실형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 민간 구치소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심에 뭐 항소를 하기 때문에 예. 그 헌병대나 그 국방부 뭐 그런데 유치장 시설이 있습니다. 예. 구치소하고 준하는 시설 민간에 그게 뭐 할 수가 있고요. 만약 형이 확정되거나 좀 오래 해야 된다면 장원에 가면 교도소가 있어요. 국군 교도소. 국군 교도소가 예, 있네. 거기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2심까지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네. 진행이 되는 거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약간 좀 승리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좀 유리한 드는데요. 부분 저는 네. 이 부분이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떤 점? 만약에 밖에서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면
언론에 집중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점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토라인 아닌 포토라인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기사 쓰고 이제 그 부분인데 군사법원은 기자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못 들어가죠. 예,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마 클 거고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승리는 입대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군사법원 1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는 됩니까? 공개합니다. 공개하고요. 예. 예. 당연히 뭐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예. 그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군사법원에서 공개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리고 그래서 그 구속 결정이 내려져서 집행이 만약에요? 된다면 예. 복역 기간에 그게 그 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형이 확정이 돼버리면 뭐 우리 법상으로는 6년 이상의 징역 받았을 때 이 군에서 그 제적 사유가 되는데 실제로 실형이 나오면 그래서 군 복무를 거기서 그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역 부적합을 내립니다. 아 그렇게 현역 부적합 판단을 내립니다. 예. 내리는데 예. 이제 뭐 집행유예 같은 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집행유예 나온다 가정하면 집행유예는 병사 같은 경우는 군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복무했던 그 아니면 또 복역됐던 기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복무 기간에. 예, 이게 좀 이례적인 경우라 이제 계속 질문 공세를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기도 제가 하고요. 뭐 매번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바로 입양과 동시에 당신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걸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혹시 자대 배치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입대를 앞두고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예. 입대를 앞두고 뭐 폭행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오. 그래서 입대가 되는데 입대와 동시에 그냥 재판받는 예, 그래서 되게 그런 사례가 꽤 불안한 사람 불안해하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자대에 배치를 주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그럼 때문에 그 자대 배치 과정에서 재판에 회부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 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 부대에서는 알죠. 그래서 부대에서는 되게 예전에는 뭐 관심 병사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자대 배치가 보통 이제 그 막 무작위로 돌려서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전방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재판 받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후방 배치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방에도 또 군사법원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휘관이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을 네, 느낄 거예요. 승리한테 뭐라도 유리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제가 저 따져봐도 질문을 지금 네.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른 기자들한테도. 아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도 예. 다들 이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승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 유리한 건 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 그거 말고는 저는 똑같이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목요연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근데 병무청에서 입양 통지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인 예, 거죠. 지금 상황에서 더 밀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병무청은 당연히 입양 당연히 해야 통지를 해야 됩니다. 되고. 예. 알겠습니다. 특혜가 많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보기에는 저는 특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기사 쓰셔야 되는 기자분들은 지금 박지훈 변호사께서 쫙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전화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받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그냥 총알 같이 답변하는데 똑같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97님이 입대해서 군사훈련을 받나요?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재판만 받으러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